저희는 DML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insert, update, delete. 지난 시간까지 업데이트까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거는 delete 하나 남았습니다. delete 말씀드리기 전에 커밋과 롤백, 롤백이 원하는 부분까지만 딱 롤백 뭐 이런 게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은데, 이 커밋과 롤백은요, all or nothing이에요. 아, 그러니까 트랜잭션 성공하면 전부다 아니면 전부 다 원래대로. 그래서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이거나 all 전부 다 성공하는 상태이거나. 그래서 그 직전 커밋 다음에 뭐 한 10개의 문장이 쭉 있었는데, 그때 커밋을 하면 10개의 문장이 다 커밋이 되는 거고요. 롤백을 해버리면 10개가 다 원래대로 원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제로다. 그게 커밋과 롤백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 단위로 관리를 하는 게 커밋과 롤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의 작업 단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이체다. 그러면 이체는 한쪽 통장에서는 출금, 다른 쪽 통장에서는 입금. 그래서 둘 다 성공하면 커밋.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전부 다 원래대로. 전부 다 원래대로. 그런 개념이 커밋과 롤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딜리트, DML 중에서는요, 이제 저희 딜리트가 남았어요. 딜리트 문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원하는 행을 삭제하시는 방법이에요. 딜리트 문장은요,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이라고 하는 거는 생략할까요? 네, 괄호로 할게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위나 행들을 찾아서 행들을 삭제하는 중요한 거는요, DML입니다. DML은 롤백이 가능한 문장들이에요. 인설트를 하더라도 롤백하면 인설트 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업데이트 하고 나면 근데 롤백을 하면 업데이트 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딜리트도 마찬가지예요. 딜리트를 했지만 커밋 하기 전에 롤백을 먼저 하면 딜리트 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DDL에서 행 전체를 삭제해버리는 명령어 있었죠. 기억나세요? 뭐였었죠? 트렁케이트는 DDL이라고 말씀드렸죠. DDL은 롤백 안 돼요. 우리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고서 커밋 한 적이 한 번도 없을걸요? 인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커밋을 했지. 그죠? DDL은 커밋의 단계가 필요가 없어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올터 테이블, 드롭 테이블, 트렁케이트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반영이 돼버립니다. 롤백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했는데 그거를 롤백 하겠다? 이런 명령은 없어요. 방법은 드롭 테이블로 테이블을 삭제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근데 DML은 롤백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트렁케이트와 딜리트의 차이점은, 트렁케이트는 DDL이어서 행들을 삭제해버리면 롤백이 되지 않는다. 딜리트는 행들을 삭제했지만 DML이기 때문에 롤백으로 커밋하기 전까지 상태로는 되돌릴 수가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트렁케이트하고는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트렁케이트가 우리 올터 제일 마지막에 했었죠. 사실은 올터는 아니었지만 여기에서 트렁케이트. 여기서는 조건식도 없어요. 트렁케이트는 조건식도 없어요.
모든 행을 삭제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행을 삭제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웨어가 없습니다. 드랍 테이블도 조건절 없어요. 조건절 없습니다. 그냥 트렁케이트 테이블, 드랍 테이블이에요. 트렁케이트 테이블, 드랍 테이블. 딜리트 문장은 모든 행을 다 삭제할 수도 있고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행들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딜리트는요. 문장 간단해요. 딜리트 from을 씁니다.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where 그리고 조건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딜리트는. 쉽죠? where 조건식 부분은 생략할 수 있어요. where 조건식은 생략 가능하고요. where절을 생략했을 때는 where절을 생략하면 모든 행들을 삭제해 버리게 됩니다. 근데 조건식이 있으면 조건에 만족하는 행들만 삭제를 하게 돼요. 조건절이 있으면 where절이 있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삭제를 하는 거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딜리트는 이게 다예요. 업데이트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set, where 했었는데 딜리트 from, where밖에 없어요. 그럼 딜리트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조건식을 잘 만드는 거겠죠. 뭐 조건식이 단순한 비교가 될 수도 있고요. 단순한 비교가 될 수도 있고 서브 쿼리를 이용한 그런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셀렉트문처럼 그 조건식을 잘 만드는 그런 연습이 잘 되어져 있으면 업데이트나 딜리트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4번으로 지울게요. 4번이 천사인 직원 정보를 삭제하겠다. 아, 딜리트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 말씀을 드리면은요. 행 전체를 삭제를 해버립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 정보에서 뭐 샐러리만 삭제하겠다. 뭐 하이어 데이트만 삭제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 전체를 삭제하겠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 직원이 천사인 직원 한 명 있죠. 이거 전체를 날려버리는 거. 이 행 전체를 날려버리는 게 그게 딜리트예요. 그게 딜리트고 혼동하지 마셔야 될 거는 뭐냐면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4번이 7369인 직원을 찾아서 샐러리를 널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는 딜리트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무슨 문장으로 해야 될까요?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그죠? 특정 컬럼에 있는 값. 그죠? 특정 컬럼에 있는 값 한 개 혹은 두 개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잖아요. 널로 만들어 버리겠다도 바꾸겠다란 말이에요. 이건 업데이트.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에서 특정 컬럼에 있는 값들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업데이트. 값을 지우겠다도 바꾸겠다, 업데이트 하겠다예요. 널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딜리트는 그 자료 자체, 레코드 자체를 지워버리겠다예요. 그게 딜리트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와 딜리트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되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4번이 천사인 직원을 삭제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앨런으로 할게요. 이름으로 찾을 수도 있겠죠. 이름으로 찾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앨런 정보를 삭제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급여 등급으로 할까요? 급여 등급이 5인 이거는 직원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직원 몇 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을 삭제하겠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어절 잘 만드시면 되는 거죠. 웨어절 잘. 요거 두 개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업데이트 할 때 가장 마지막 업데이트 했었던 그 문장 응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네, 두 개는 뭐 금방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 시간에 했었던 내용과 비슷하니까 같이 할까요?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요 1,400원 직원 삭제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delete from emp copy. 자, 웨어저를 제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자, 이렇게 하고서 얘를 실행해버리면 몇 개가 삭제됐대요? 다 삭제돼 버린 겁니다. 그죠? EMP 카피 가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다 지워져 버렸죠. 그죠? 예. 이렇게 조건식을 쓰지 않으면은요,
모든 행을 삭제해버립니다. 결과는 트렁케이트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트렁케이트랑 다른 점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가 있다? 롤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롤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죠.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트렁케이트와 다른 점이에요. 이게 트렁케이트와 다른 점입니다. delete from에서는 웨어저를 주지 않으면 모든 행들을 삭제해 버리는데 롤백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DML이라고 하는 게 트렁케이트와 다른 점이에요. 트렁케이트와 다른 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delete delete 문장은요. delete from table이에요. emp copy. 그럼 바로 where예요. 바로 where. emp no가 1004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delete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컬럼을 찾아서 지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emp copy 테이블에서 셀러리를 딜리트 하겠다라거나 커미션을 딜리트 하겠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 행을 삭제하겠다예요. 그래서 문장이 정말 간단하죠. delete from table where 조건식.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물론 여러 개의 행들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거의 90%는 한 개의 행씩 삭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행씩 삭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있는 컬럼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딜리트 문장은요. 실제 여러분들 실무에 가시게 되면 아마도 여러 개의 행들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거는 테스트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프라이머리 키로 일치하는 행을 찾아서 프라이머리 키가 일치하는 행을 찾아서 그 행에 있는 정보들을 삭제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SNS 뭐 인스타나 뭐 그런 데에다가 올렸어요. 그죠? 사진이나 뭐 그런 것들을 올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진 지워야지 하고 선택하고 딜리트 하잖아요. 그쵸? 그럼 DB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진만 찾아서 그 해당하는 포스트만, 그죠? 내가 올렸던 포스트만 찾아서 지우겠죠. 대부분의 서비스는 그런 서비스예요. 일반 유저가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들은 내가 사용하는 SNS에서 내가 올렸던 글이나 내가 올렸던 사진 한 개를 찾아서 지우는. 물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지우는 그런 명령을 내릴 때도 있긴 있겠죠. 그죠? 뭐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검색해서 지우게 되냐면 4번으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로 검색해서 해당하는 프라이머리 키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3개를 선택했다. 뭐 인스타에서 내가 올렸던 사진들 중에서 얘랑 삭제해야지 하고 체크하고 딜리트한다.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얘의 프라이머리 키를 서버로 전송을 해서 프라이머리 키가 얘이거나 또는 프라이머리 키가 얘인 그런 컨텐츠를 삭제해라 라고 하는 딜리트 명령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하게 되는 경우가 프라이머리 키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자 이거를 실행해 보시면은요 한 개 행만 삭제가 됐다고 나오죠. 한 개 행만 삭제가 됐다고 나오고요. 자 얘가 사라져 있어야 되겠죠. 새로 고침 해보시면 네 1004번 사라졌죠. 그죠? 잘 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where저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들 수가 있고 앨런을 삭제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delete from emp copy where. 자, 여기서는 뭘로 비교하는 거예요? 네임으로 비교하는 거죠. 네임으로 비교하겠다. 이름이 앨런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썼어요. 삭제되는 행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삭제되는 행위 없죠. 오류는 아니에요. 그죠?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자, 결과는 뭐라고 출력을 해요? 0개 행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삭제된 행위 없다는 얘기죠. 왜 삭제된 행위 없을까요? 변수 eName에 있는 값이 소문자 앨런인 직원은 없기 때문에 e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보는 거죠. eName이라고 하는 여기가 아니죠. eName이라고 하는 컬럼, e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쭉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값이 앨런인지 두 번째 값이 앨런인지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해 나가겠죠. 비교를 하다가 맞는 값이 일치하는 값을 찾으면 그 일치하는 행 전체를 지워주게 되는 건데 지금 이 name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어떻게 소문자인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자를 비교하실 때 대소문자 구분한다 그랬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입력이 됐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대문자로 바꾸거나 둘 다 소문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넣어주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한 개 행이 제대로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숫자를 비교하실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특히나 문자를 비교하실 때 대소문자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테이블에 소문자로 입력이 됐느냐, 대문자로 입력이 됐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행이 삭제가 될 수도 있고 삭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급여 등급이 5인 직원들을 삭제하겠다죠. delete from emp copy에서. 자, 여기서도 왜요? 첫 번째 방법을 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셀러리 크거나 같다. 뭐보다 로우 셀보다 아직 5등급 5등급 로우 셀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and 셀러리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5등급에서 5등급의 하이 셀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원하는 문장 아닌가요? 그죠? EMP 카피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셀러리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텐데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텐데 그 값이 급여 등급 5등급의 로우셀보다는 크거나 같고 급여 등급 5등급의 하이셀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으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5등급인 직원인 거죠. 네. 그 직원들을 삭제하겠다인 거죠. 자, 그럼 로우셀을 찾아야 되죠. 로우셀만 셀렉하면 되는 거예요. 셀렉, 로우셀. 어디에서? from, 셀, grade에서. 조건 줘야지, 조건. grade가 얼마? 5. 그러면 로우셀 하나를 딱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select 무엇을? 하이셀을 from 무슨 테이블에서? 셀, grade 테이블에서. 조건은 grade가 5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장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5등급이 몇 명 있었을까요? 그레이드에서 5등급은 3천보다 큰 직원들이에요. 그죠? 3001 이상. 3001 이상이죠. 몇 명 있었을까요? 3000, 3000, 3000. 여기 한 명 있네요. 3300. 그죠? 5000. 3000은 아니죠. 그죠? 3000은 300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죠. 그러면은 두 명? 두 명인 것 같아요. 그죠? 두 명이 삭제가 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해 볼까요? 실행. 몇 개 행이 삭제가 됐나요? 두 개 행이 삭제가 됐죠. 그렇죠. 여기서 셀렉트로 여기서는 이렇게 확인할까요? 네. from emp 그죠? 삭제가 됐으니까 12명 맞죠? 그리고 급여들 보시면 3000보다 큰 3001 이상 9999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그 직원은 없어요. 그렇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물론 이 부분을 조인을 이용해서 다시 바꾸실 수도 있겠죠. 있겠죠? 롤백 할까요? 그동안 삭제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겠네요. 롤백하고 그 다음에 5등급 직원들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롤백 5번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딜리트했던 거, 여기서 딜리트했던 거 다 원래대로 롤백이 됩니다. 자, 어, 아까는 제가 EMP로 해서 여기를 EMP로 했었었는데 여기를 셀러리로 한번 해보죠. 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delete from EMP copy. 조건은 셀러리가 in 안에 있으면 된다예요. 그렇죠. 자, 어떤 숫자 셀러리가 어떤 숫자들이 되면 되냐면 select EMP 테이블에 있는 셀러리만 검색하면 충분해요. 그죠? 근데 일단 전부 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볼게요. from 무슨 테이블? EMP copy 테이블 2라고 별명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join을 하는 거죠. cell grade를 S라고 하는 거죠.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뭐냐면 2점 셀러리가 작건 크거나 같다. 셀의 로우 셀보다 and 2점 셀러리가 작거나 같다. S의 하이 셀보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서브 쿼리만 먼저 선택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아까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EMP 카피에 있던 내용들 그리고 셀그레이드에 있던 내용들 여기는 무슨 값을 보고서 EMP 테이블에 있는 셀러리 값을 보고서 여기 셀러리가 여기 있죠. 그죠? 네. 셀러리에 있는 값을 보고서 이 셀러리가 로우셀하고 하이셀 사이에 있느냐 그 조건이 이거죠. 로우셀하고 하이셀 사이에 있느냐 그러면 그 그레이드를 갖다 붙이겠다 이거였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등급 찾는 거예요? 5등급 찾는 거예요. 그죠? 5등급 찾는 거니까 where절 추가하는 거죠. 그죠? from 다음에 where를 추가하는 거죠. grade는 S에만 있죠. grade가 5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해보면 이제 다시 얘를 해보면은요. 몇 명이 나오냐면 스콧이라고 하는 직원이 3,300이 있었군요. 오셈 지워지기 전으로 롤백이 됐으니까
킹이라고 하는 직원 5천을 받는 직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컷이라고 하는 직원 3,300 받는 직원이 있었고요. 오쌤을 아까 지웠었었는데 롤백 됐으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자, 여기서 샐러리만 찾으면 3,300, 5,000, 6,6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뭘 찾겠다? 2에 있는 샐러리를 찾겠다. 그러면 여기서 샐러리하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몇 개가 나오니까? 3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3개가 나오니까 샐러리가 3,300이거나 또는 샐러리가 5,000이거나 또는 샐러리가 6,600인 직원들을 삭제해 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삭제됐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급여 등 3,000보다 큰 직원들은 없어요. 이제 3,000보다 큰 샐러리가 3,001 이상, 그러니까 즉 3,000을 초과하는 직원들은 없게 됩니다. 5등급인 직원들은 다 사라졌어요. 여기는 between A and B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between A and B, 그래서 서브쿼리 2개 아니면 서브쿼리 1개를 쓸 거면 조인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커미션이 어린 직원을 모두 지우세요. 이런 직원들이겠죠? 이런 직원들. 이 경우는 서브쿼리 필요 없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삭제돼야 하는데요. 안 되죠. 실행해 보시면 0개 행이 삭제가 됐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삭제되는 행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것도 삭제되는 행이 없어요. 그죠? 항상 널 비교는 뭘로 하라고 했어요? is null, is not null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널인 직원들을 찾아서 지워줄 수가 있어요. 몇 개가 한꺼번에 삭제가 됐대요? 8개가 한꺼번에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네. 커미션이 널인 직원들이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어요. 잘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커밋하고 DML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insert, update, delete 세 가지에서 질문 있으세요? 네. 그 업데이트에서 네. 그 널 있잖아요. 네. 세트 뒤에 널은 그 등호를 붙이던데 네. 그거는 왜? 자, 쉬운 시간에 질문 주신 분과 비슷한 내용의 그 질문인데요. 네. 등호, 연산자죠. 등호 연산자. 이 등호 연산자는 SQL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연산자. 두 번째는 할당 혹은 저장이라고, 보통 영어로는 할당이에요. assignment라고 하기 때문에
할당 연산자. 쉬운 말로 우리는 저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교 연산자는 그 결과가 항상 비교를 하는 거니까 비교했으면 맞다 틀리다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맞아요? 비교의 결과는 맞다 틀리다예요. 맞다 틀리다. 할당은 결과 값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저장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등호가 비교 연산자로 사용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웨어절에서요. 웨어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샐러리를 바꾸겠다. 샐러리를 25%로 바꾸겠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죠. 네. 샐러리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3,000보다. 뭐 이런 코드. 이런 코드. 아, 아니다. 죄송해요. 제가 무슨 이거예요, 이거. 등호만 하고 있는 거니까. 샐러리가 3,000과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비교하게 되면 3,000이면 true. 아니면 false죠. false. 맞아요? 그래서 그 참이냐 거짓이냐 참인 경우에 이렇게 할 때 얘는 비교 연산자예요. 비교 연산자. 아셨죠? 근데 할당 연산자는요. 셋에서 사용되는 게 할당 연산자예요. 샐러리에다가 3,000을 넣겠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3,000이라고 하는 값을 샐러리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겠다예요. 두 개가 의미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웨어에서는 얘를 비교하면 그 테이블에 있는 값에 따라서 true가 되기도 하고 false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근데 set은 말 그대로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두 개가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업데이트에서 사용했었던 문장. 업데이트에서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업데이트 어떤 테이블 그 다음에 set 어떤 컬럼에다가 널을 넣겠다. 이거는 컬럼에다가 널이라고 하는 거를 넣겠다는 뜻이에요. 컬럼과 널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할당 연산자. 근데 만약에 업데이트 어떤 테이블 set 어떤 컬럼을 어떤 value로 바꿔주는데 왜요? 컬럼의 값이 널인 경우에 이거죠. 이때에는 등호를 쓰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얘랑 얘는 다른 의미. value를 컬럼에다 넣겠다. 컬럼에 있는 값이 널과 같은지 비교하겠다. 근데 같은지 비교할 때 널은 비교 대상이 아니어서 무조건 false. 얘가 널이든 널이 아니든 이런 등호를 비교하면 무조건 false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등호 연산자의 의미가 true, false를 리턴하는 비교 연산자냐, 할당 연산자냐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저장할 때는 이거는 비교하는 게 아니어서 너를 컬럼에 저장하겠다. 이거는 가능해요. 이건 가능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데이터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파이썬은 할당 연산자하고 비교 연산자가 달라요.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등호를 두 개를 쓰고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으냐 다르냐.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는 등호 한 개를 써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하는 거냐 아니면 할당을 하는 거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산자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고요. SQL처럼 하나의 연산자가 where에서 사용되느냐, set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비교를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할당을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를 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서는 is가 맞아요. 여기서는 is가 맞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세요? 네, 되게 좋은 질문들이셨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